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제 제가 약해 보이는 타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야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약해 보이는 타자가 다들 아시겠지만 홈런을 쳤습니다.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의외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닥이 나온 걸까요?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직 보이지는 않았어요. 단 한 가지는 오늘 외인의 선물 매수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3월달 만기 이후에 선물 매도가 45,000 계약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5,000 계약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마감하고 나서 기간이 매수해서 뺏긴 것까지 해도 11,000 계약 정도. 그러니까 매도량의 거의 30%를 오늘 하루에 다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선물 매도 구간이 342, 352, 360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여기 지금 뚫렸던 이 부분을 다 매수를 했다라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선물 매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어제 9억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어제 시장이 옵션 만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거 올랐다가 있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 오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떨어지면서 나온 매도량 그때의 거래량은 어제 9억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7억 7천만 주 정도 되는데 어제 그 하락하면서 매도가 나왔던 그 거래량은 충분히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정도가 뭐 바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어제 제가 그 2차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당연히. 네. 세 번째는 ADX 그 보조 지표가 이 ADX하고 그리고 그 MDI라고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거랑 이게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닿았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루 만에 닿았습니다, 이게. 뚫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뚫고 내려가고 나서도 뭐 이게 며칠 동안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지표로 봐서는 오늘 매수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한 매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샀을까? 한번 뉴스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영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나왔는데 이게 뭐 연간으로 8.7%, 이전은 6.6%였는데 분기별로는 0.8%, 이전은 1.3%였어요. 근데 3월 달 성장률은 마이너스 0.1%였다라는 거고. 3월 달 영국의 산업 생산은 월간으로 마이너스 0.2, 지난번에도 마이너스였고 이번에도 마이너스. 3월입니다. 3월. 근데 4월이 아니고. 그리고 제조업 생산도 월간으로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멕시코도 이 산업 생산이 월간으로 0.4, 3월 달이에요. 네. 인도도 그 산업 생산이 연간으로는 1.9%, 예, 제조업 생산은 0.9%. 예, 그렇게 이게 이머징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간 지표가 이렇게 높지 않게 나왔었다라는 거죠. 3월 달이. 네. 그리고 중국의 4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5%였어요. 근데 이전은 25.6%였는데 상승 폭이, 증가 폭이 둔화되기는 했는데, 이 4월 달 이 누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른 겁니다, 이게. 이 정도는 원래 이제 한 5월 달에 나와야 되는 건데, 4월 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 4월 달 생산자 물가가 0.5%, 월간으로 0.5%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번에는 1.6%였죠. 상승 폭이 둔화되기는 했는데 또 올랐다라는 거죠. 분기 단위로는 11%가 나왔어요. 네. 11% 나왔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놀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대체적인 이 물가에 대한 평가가 둔화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10년 균형 물가가 2.59%로 떨어졌습니다. 2.7에서 2.59로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네. 그런 게 떨어지면은 사실 그 연준이 0.75가 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5월 7일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3천. 네. 거의 뭐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고
참고로 아르헨티나의 4월 수출 물가, 인플레이션율은 월간으로 6%, 연간으로는 58% 아직, 네.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4월 수출 물가가 나왔는데 21.4%가 나왔어요. 지난번이 23.4%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폭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도 35%, 지난번은 35.9%였어요. 네. 수입 물가가 조금 아쉽게, 네, 좀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어제 그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가지고 제가 테라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테라에 대해서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장도 얘기했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미국인들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어제 재무장관은 그에 관련된 보고서를 현재 작성 중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4시 정도에 갑자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물론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근데 어제 테라 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테더라고 있는데,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에 1달러 이렇게 해서 가치를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벗어나는 거를 디패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달러를 이게 같이 이게 보관을 해가지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디패깅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제 갑자기 돌아섰어요, 와마화폐가. 예. 제가 생각에는 미국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자산의 폭락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뉴스로는 2천억 달러, 하루에 2천억 달러가 증발해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는 지금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 예. 그게 조금 어떤 위안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연준 위원 2명이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했고, 연준 의장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블러드가 갑자기 0.75가 이게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예상하는 기준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0.75면 아주 좋은 벤치마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까지 가야 될 금리는 3.5%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똑같이 0.5%씩 지금 언제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도 0.75 주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0.75가 지금은 주요 검토 대상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오면 그걸 안 하겠지만, 기대한 상황이 안 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여지를 또 남겼어요, 어제는. 네. 그리고 지금 이 경제가 연착륙으로 되려고 하면 연준의 통제 밖의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매우 어렵다. 예. 지금 연준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수요를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공급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쪽 부분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사실 될까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상원에서 연준 의장의 유임 가결안이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유가가 또 올랐는데, 독일 그 가즈프롬 자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 자회사들이 특별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러시아 가즈프롬으로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당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았고, 그리고 러시아가 폴란드를 통하는 야말 가스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잠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가스 가격이 또 올랐고, 이 석유 가격도 또 올랐죠. 네. 그리고 핀란드 대통령하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스웨덴은 16일 정도에 발표를 할 거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지금 나토가 계속 러시아 쪽으로 계속 오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거든요. 자꾸 오지 마라고. 예. 근데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가입을 해버렸어요. 가입을 한 건 아니지만 신청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가입해버리면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엄청나게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74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켰던 나라인데, 네. 나토에 가입하겠다. 하여튼 그 러시아가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 코로나 때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완화 규정을 계속 연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7,300억 유로의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단하겠다,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러시아의 석유가 없어도 에너지 위기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수요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동남아시아 그 국가연합 아세안 있잖아요. 거기 정상회의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바이든이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그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 그쪽이 지금 그 이 남중국해 그쪽하고 지금 영토 분쟁 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거에 지원을 해줄 것 같은 해양 강화 이쪽에다가 뭐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거기에다가 중국이 불장난 하지 말라고 경고를 또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 뉴스가 지금은 조금 중요한데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봉쇄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이징 주민 90%를 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상하이에서는 일부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이달 중순부터 지금 통제를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의 그 인민은행 부행장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데 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다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면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냥 아주 좀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연준이 1.5% 한꺼번에 내려버렸잖아요. 그런 조치가 지금 중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데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중국의 그 노트북 생산 이게 7월까지는 거의 뭐 어렵다, 정상화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쿤산 그쪽의 공장은 지금 가동률이 한 30에서 40%, 상하이 쪽은 가동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이 애플하고 특히 애플이 지금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반등하려면 이거 빨리 정상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는 그 CNN에서 보도가 나왔던데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극도의 공포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은 포인트로 0에서 25포인트 사이인데 지금 현재 포인트는 6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런 숫자까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뭐 반등이 사실 암호화폐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게 좀 반등이 세게 나올 만한 어떤 그런 뉴스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샀는데 주식은 안 샀어요 또. 전기전자를 안 샀습니다. 오늘 또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팔았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바닥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봉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분명히 나빠질 건데 이걸 이렇게 돌리려면 그 2분기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게 바닥이고 그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결된 악재는 아무것도 없고 호재가 나온 것도 없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물론 제 생각에는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이 바닥이라고 할 때 앞으로 어떤 지표에 주목해야 할까요? 만약에 오늘이 어제가 2차 바닥이고 이제 오늘 반등이 바닥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봐야 될 거는 악재가 해소되는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악재가. 지금 시장이 물가가 전방위로 확산돼 가지고 물가 둔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느리게 진행될 경우에 연준이 혹시라도 0.75를 올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거. 네. 그 두려움. 그리고 지금 중국의 봉쇄. 이게 지금 계속 더 강화되거나 하면 더 안 좋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공격을 더 심하게 할 경우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도 러시아 그 대대급 부대가 도하하다가 강을 건너다가 우크라이나가 미리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탱크하고 장갑차 70세대랑 전투 병력 1000에서 한 1500명이 거의 전멸당했어요. 예. 그런 거 나오면 러시아가 지금 현재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유럽 상임위원장도 핵무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 사람이 용납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기를 안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악재가 나빠질 만한 악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 두 가지가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가 더 심화될 경우에 이 물가 둔화 속도가 더 시장에 안 좋아질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두 개가 원래는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지금 뭐 어떤 전문가는 러시아 전쟁이 3, 이 중국의 봉쇄가 7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중국의 봉쇄 이게 지금 현재 완화되거나 어떤 그런 게 나와야만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예,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노트북 생산 뭐 7월까지 정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5월 달인데. 예. 그러면 다음 달이 2분기잖아요. 2분기 끝이잖아요. 그럼 이거 안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닥에서 탈출한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악재들이 줄어든다라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물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 지금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없는 공급 부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경제가 연착륙하는 건 그쪽 부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요를 억누르는 것밖에 못 한다. 근데 이게 경제의 충격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일정한 그 일부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고통을 이미 지금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해버리면 이 고통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아주 반가운 반등입니다. 저는 이 반등이 바닥에서 탈출하는 반등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